안녕하세요. 세계실화 탐사대입니다. 오늘은 태국의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태국의 전 왕비 스리라스미 수아디의 운명과 감정은 마치 한 편의 흥미진진한 궁중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한 영광과 비참한 몰락이 교차하며 현대 왕실의 복잡한 권력 다툼과 사랑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왕세자비로서의 10년 동안 그녀는 왕위 계승자를 출산하고 뛰어난 미모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선언하면서 그녀는 아들과 눈물의 이별을 겪었고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6년 후 국왕의 마음이 바뀌어 그녀를 다시 불러들였고 행궁의 별장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배려했습니다. 라마 10세의 여러 배우자 중에서 스리라스미는 단연코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태국의 인기 연예인들도 무색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스리라스미의 출신은 라마 10세의 첫 번째 아내이자 귀족 출신인 사촌 송사왈리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왕태후 시리킷은 스리라스미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이는 스리라스미가 왕실에서 소외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1971년 12월 9일 스리라스미는 태국의 라차부리주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또래 남학생들의 관심과 추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스리라스미는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외부 세계를 경험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의 이후 전설적인 성공 스토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스리라스미는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비정상적인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중 그녀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섹시 댄서였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부터 유명한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스리라스미는 자신의 직업 덕분에 풍류를 즐기던 국왕과 만날 기회를 얻었고 이를 통해 후궁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총애를 받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스리라스미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고급 클럽은 태국의 명문가인 시나왑 가문 소유의 장소였으며 당시 이 가문의 수장은 잉락이 아니라 탁신이었습니다. 탁신은 상인의 아들로서 정치계에서 뛰어난 역량과 통찰력을 보여주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 소유 클럽에서 일하던 스리라스미를 처음 보고 그녀의 미모에 감탄하며 천상의 미인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높은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며 가문의 유산을 지키는 데 전념했기에 스리라스미를 자신의 후궁으로 들이는 대신 그녀를 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마하 왕자에게 소개했습니다. 탁신은 마하 왕자의 여성 편력을 잘 알고 있었으며 태국의 왕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적인 권력과 초월적인 지위를 가진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탁신은 스리라스미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녀를 왕실로 인도했습니다. 마하는 곧 스리라스미를 후궁으로 맞아들였고 그녀는 그의 애정을 받는 특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스리라스미는 마하의 당시 왕비였던 수자리니의 감시 아래서도 자신의 지략과 계획으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수자리니는 내 아들과 한 딸을 낳으며 자신의 지위를 확신했지만 군인과의 외도로 인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은 스리라스미는 수자리니의 몰락을 발판으로 삼아 3년 만에 마하의 신뢰와 총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리라스미는 조심스럽게 마하 곁을 지키며 그의 사랑을 받았고 그녀의 미모와 몸매 덕분에 한때 마하가 가장 사랑한 왕비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하 왕이 여성 편력이 심했음에도 스리라스미가 그의 총애를 독차지했던 시절은 유일무이했습니다. 그러나 왕실 생활은 그녀가 기대한 것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라마 10세의 두 번째 아내였던 수자리니조차 왕실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했으며 무용수 출신이었던 스리라스미는 더더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왕실 보석이 가득한 방에서도 그녀는 작은 장신구 하나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05년 태국 푸미폰 국왕의 즉위 60주년 기념식에서 다른 왕비들이 반짝이는 왕관을 쓰고 등장한 반면 스리라스미는 자신의 머리핀으로 왕관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후궁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인 탁신 덕분이었습니다. 탁신은 정치 무대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립하며 스리라스미에게도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탁신과 스리라스미는 서로 의지하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2001년 2월 9일 탁신이 태국의 제23대 총리로 선출된 직후 스리라스미는 라마 10세와 결혼했지만 왕실은 이를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스리라스미는 왕실에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미천한 출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아 왕실의 입지를 굳히려 했고 2005년 4월 그녀는 왕위 계승자인 티펑콘 왕자를 출산하며
왕실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왕실은 스리라스미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그녀에게 왕실의 성을 하사하였습니다. 이는 스리라스미가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그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왕궁에서 가장 총애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출세하면 주변도 혜택을 본다는 말처럼 스리라스미가 후궁에서 총애받게 되면서 그녀의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스리라스미와 왕실의 생활 방식은 매우 달랐습니다. 왕실의 생활은 단순히 신분 상승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비가 된 이후 스리라스미는 태국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지만 그녀의 평범한 출신은 왕실 생활에서 약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가족들은 스리라스미의 신중함과는 대조적으로 탐욕을 드러내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가족들은 왕실과 정부에 자신들을 위한 직책을 요구했으며 그녀의 부모는 딸을 따라 해외를 여행하며 사치품을 마음껏 구매하였습니다. 2001년 왕세비로서의 지위를 얻은 이후 2014년 그녀가 부패 문제로 체포될 때까지 스리라스미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스리라스미의 먼 친척들조차 왕실과의 연결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으며 그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왕실 내에서 그녀의 입지를 약화시켰고 결국 스리라스미의 춤추던 시절 촬영된 사진이 공개되면서 왕실은 큰 치욕을 겪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렸고 후궁 내에서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그녀의 남편 마하 왕세자는 젊고 아름다운 새로운 인연들에 빠져들었고 과거의 애정을 받던 스리라스미는 잊혀졌습니다. 젊은 간호사 신이낫과 승무원 수티다 같은 이들이 그의 관심을 끌었으며 스리라스미는 더 이상 총애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아들 티빵꼰 왕자가 학령기에 접어들었으나 학습 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이는 스리라스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왕실 내의 이런 상황들은 스리라스미의 위치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고 그녀는 결국 왕실에서 멀어지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왕실의 태우 시리킷은 스리라스미의 아들이 학습 장애를 앓는 이유를 스리라스미의 불량한 유전자 탓으로 돌리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리라스미는 점차 태우와의 갈등에서 밀리게 되었고 왕실 내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억울함을 이해하기는커녕 태국 국왕 라마 10세는 이를 외면하며 방관했습니다. 2009년 라마 10세는 자신이 사랑하던 애완견 푸푸에게 태국 공군 대장 직위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를 위해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었고 이를 계기로 스리라스미는 왕의 관심을 되찾으려는 절박한 시도에 나섰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에 따라 스리라스미는 파티에서 왕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탈의 춤을 추기로 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탈의 춤을 추며 왕의 애완견에게까지 경의를 표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누군가에 의해 몰래 촬영되었고 2014년에 이 사진들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과 더불어 스리라스미의 친척들이 정부와 왕실의 자리를 이용해 부패와 횡령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스리라스미는 왕실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그녀는 결국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며 왕비의 지위와 왕실 신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평민으로 돌아갔으며 이는 그녀와 아들 티빵꼰 왕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스리라스미는 고요한 삶을 살며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려 했습니다. 티빵꼰 왕자는 새 왕비인 수티다 왕비의 보살핌 아래 성장했으며 왕실 내에서 수능적인 태도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티빵꼰 왕자는 태국 왕실의 남성 중심 문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한 생존 본능을 보였고 이는 왕실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스리라스미는 왕실과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태국 국왕은 그녀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며 그녀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실과의 갈등 속에서도 단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고 7년간 사찰에서 머무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스리라스미의 몰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왕실 내 복잡한 권력 다툼과 새로운 왕비의 계산된 행동의 결과로 보입니다. 과거의 왕의 총애를 받으며 영광을 누렸던 스리라스미는 이제 왕실 밖에서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와 왕실에서의 경험은 앞으로의 삶의 중요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군주를 섬기는 것은 호랑이와 함께하는 것과 같다는 말처럼 스리라스미의 왕실에서의 상승과 몰락은 그녀의 운명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지난해 태국 국왕라마 10세이 폐위된 후궁 시니낫의 왕실, 신분과 군대 직위를 복권하면서 스리라스미의 왕실 복귀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시니낫은 왕실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왕과 왕비에게 반항하며 개인적 욕망을 채웠다는 이유로 모든 왕실 밑군 지위가 박탈되었습니다. 시니낫과 비교했을 때 스리라스미는 왕위 계승자인 티빵콘 왕자의 생모로 평민 출신임에도 항상 서민의 삶에 관심을 가져왔기에 태국 민중 사이에서 더욱 존경받고 있습니다. 비록 스리라스미는 왕비의 칭호를 박탈당하고 국왕과 이혼했지만 태국 국왕은 그녀의 복귀를 염두에 둔 듯 그녀에게 두 가지 주요 상징을 남겨두었습니다. 첫째는 그녀의 탐푸인부인 칭호이고 둘째는 그녀가 보유한 라마 5세 훈장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왕실 두 번째 왕비였던 수자린이는 그녀와 내 아들이 완전히 왕실에서 배제되었으며 모든 칭호와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2019년 처음으로 후궁에 봉해졌던 시니낫 역시 국왕의 심기를 건드린 후 모든 칭호와 훈장을 박탈당했으나 복권 후 다시 모든 것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왕실 여성들에게 이와 같은 칭호와 훈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스리라스미는 왕비로 복권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공식적으로 신분을 가진 귀부인입니다. 또한 왕실은 티빵콘 왕자가 여전히 그녀의 아들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스리라스미에게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어줍니다. 티빵콘 왕자가 성년이 되어 왕세자에 공식적으로 책봉된다면 스리라스미는 아들의 지위를 바탕으로 왕실, 내 자신의 위치를 되찾을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만약 스리라스미가 왕실로 복귀한다면 이는 라마 10세 시대의 이미지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태국 왕실에서 공개한 티빵콘 왕자의 성장 다큐멘터리에서는 스리라스미와 아들이 함께 있는 사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과거의 그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리라스미의 복귀 가능성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스리라스미가 왕실로 돌아온다면 왕실 후궁 내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왕후 수티다와 후궁 시니낫이 적대 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로 협력하여 스리라스미를 맞이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태국 왕실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스리라스미가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티빵콘 왕자가 왕위에 오른다면 스리라스미와 그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스리라스미의 인생은 고난 끝에 오는 단맛을 상징하며 그녀의 복귀는 태국 왕실의 미래를 둘러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